시작하겠습니다. 82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당좌 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당좌금 또한 포함되는 것도 맞죠. 자,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이 9월 30일에 취득한 금융상품으로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한대요.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취득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돼요. 취득시. 3번이 틀렸고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2번.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여러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은 개발비 이렇게 4번처럼 내부적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비 이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영업권은 권리금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창출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의 답은 3번. 자, 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거고요. 자,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발생한 평가손실, 저가법이죠.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2번이 틀렸어요.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재고자산의 이거 분계 어떻게 하죠? 평가손실 분계 차변에 재고자산,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고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은 재무상태표가 있으면은 상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품 밑에 마이너스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감모손실이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3번, 4번 맞죠? 감모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늘 반복적이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을 우리가 비정상적이다 라는 말을 써요. 이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4번. 수익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 사용에 대해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이게 뭐죠?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거 맞고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걸 동종자산의 교환이다 라는 말을 쓰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동종자산의 교환은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2번. 네,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5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 주식, 채무증권, 사채가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뜻하는 거죠. 단기 순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즉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죠. 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6번.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변동비에 관련된 도표예요. 자, 변동비의 특징을 먼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변동비. 우리 고정비와 변동비 문제가 나면 일단 써서 보시면 돼요.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그죠?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위당, 단가를 뜻하는 겁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한쪽이 증가하는 한쪽이 증가하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감소합니다. 자, 변동비의 특징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원가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자,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변동하는 거 맞죠? 총 원가가 변동하는 거 맞습니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그래프로 따지면은 제로부터 쭉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거는 고정비의 특징이죠. 이렇게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매출원가 공식은 뭐예요? 기초제품 플러스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이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기초제품 플러스 제품 제조원가 60만원이죠? 마이너스 기말제품 20만원 빼주면 4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7번의 답은 3번 40만원이고요. 8번 자,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으로서요.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하는 거 맞죠? 제조 지시서를 통해서 제조를 지시를 하고요. 작업 원가표를 통해서 원가가 집계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틀렸네요. 공정별로 집계되는 건 뭡니까? 종합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공정별로 집계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 문제. 자, 평균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 다음의 자료를 위해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해라. 자, 재료비는 완성도 50% 시점에서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려서 제공품 계정입니다. 제공품 계정. 기초 제공품이 얼마 있습니까? 여기 8만 원 있어요. 8만 원 있고 재료비가 8만 원, 가공비가 10만 원이니까 18만 원 들어갑니다. 기초 밑에 재료비 들어가죠. 재료비가 여기 재료비잖아요. 단기 제조원가가 10만 원이에요. 단기 제조원가는 10만 원. 가공비가 또 들어갑니다. 가공비는 얼마 들어갔냐면 16만 원이 들어가요. 가공비는 16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품 제조원가 들어가고요.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기말 제공품. 자, 이 기말 제공품을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T자 계정을 두 개를 그려서 하나는 재료비 계정입니다. 하나는 재료비 계정. 또 하나는 가공비 계정이 되겠죠. 자, 기초 18만 원이 두 군데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초 재료비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 그리고 기초 가공비는 가공비 기초가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면 18만 원을 모두 옮겨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1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공비가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16만 원이 들어가죠. 자, 여기는 뭐 들어갑니까? 완성 수량이 들어가요. 완성 수량 400개가 나와 있어요. 400개. 자, 여기도 똑같이 완성 수량이 400개 들어갑니다. 자, 기말이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에요. 기말이 200개에 60%니까 120개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120개. 200개에 60%니까 120개가 들어가고요. 재료비는 기말이 몇 퍼센트? 50% 시점에 투입됐어요. 지금 60%니까 모두 투입됐겠죠. 그쵸? 200개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0% 시점에서 투입된다고 하는데 지금 완성도가 60%니까 모두 투입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18만 원 나오죠. 나누기 두 개 더해주면 600개가 나옵니다. 그럼 63, 18 그쵸? 300원이 나옵니다. 300원 곱하기 200개를 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6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자, 가공비는 두 개 더해주시면 26만 원이 나와요. 26만 원 나누기 520개예요. 520개. 그러면 단가가 500원이 나옵니다.
그죠? 500원. 자, 120개랑 500원이랑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6만원이 계산이 돼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기말제공품이 12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기말제공품은 12만원. 근데 여기서 물으면 제품의 원가를 물었어요. 제품의 원가. 차변합계 금액이 28만원에서 16만원, 44만원 나오죠. 44만원. 그러면 대변도 똑같이 44만원이 나와야 돼요. 12만원이 있으니까 32만원이 제품의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지금 계산한 거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평균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공손품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공손품은 불량품을 우리가 공손품이라고 하는 거죠. 품질, 표준, 미달의 불합격 생산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정상공손은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손을 말해요. 능률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발생되는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손을 정상공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비정상공손은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만약에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우리가 비정상공손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비정상공손의 허용한도는 여러분 비정상공손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정상공손의 허용한도는 이렇게 나왔어야지 맞는 문제겠죠. 품질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네, 정상공손에 관련된 문장입니다. B자가 빠졌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1번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이 아닌 것을 이게 뭐죠?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 음식점은 간이과세자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음식점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업이나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이다 라는 말을 써요. 광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또는 뭐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음식점은 적용이 됩니다. 12번. 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된 항목을 물었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매입세. 여러분, 우리 면세 사업자는 어떻게 분계를 하느냐면, 자, 만약에 전기요금이 나왔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왔어요. 1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면 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분계를 해요. 과세 사업자는 차변에 전력비 10만원. 부가세 대급금 만원. 대변에 현금 11만원. 대변에 현금 11만원.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전력비 얼마가 되냐면 11만원. 대변에 현금 11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전력비로 분계를 하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전력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답은 1번이네요.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매입세액.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과세표준 확정 신고는 다음 년도 5월 달에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 다음 년도 5월 달에 하는 거. 퇴직소득은 분류소득이니까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내죠. 퇴직소득은 퇴직하는 시점에 끝내는 거고요. 보통예금 이자가 150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여러분 4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내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5월 달에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13번의 답은 4번. 13번의 답은 4번.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분계 보여드렸죠. 예,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세 포기라면 3년간은 다시는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요.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를 포기를 해야 돼요. 면세를 포기해야지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부가세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1억 원에다가 여기 기준금액이 1억 원이죠. 1억 원에다가 할부 판매 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했으니까 또 포함하면 안 되죠. 판매 장려금은 그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공제하지 않는 거고요. 판매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시가 1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거 뭐죠? 사업상 징여죠. 시가로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1억 원에서 이거 100만 원 더해주시면은 1억 100만 원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할부 판매 시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는 건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포함하면 안 되고요.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시가 100만 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는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1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1억 100만 원. 자, 82회 문제죠. 82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